추운 가을 저녁, 당신은 따뜻한 난로 곁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마른 낙엽 냄새를 실어 나르고 저는 당신에게 지난 70년 넘게 전 세계를 뒤흔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밤하늘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물체들, 우리가 예전에는 UFO라고 불렀고 지금은 UAP, 즉 미확인 비행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마야 문명은 천문대를, 영국 스톤헨지는 거석을 세워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신이 계시로, 운명의 징조로 여겼고 동굴 벽과 돌에 신비로운 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집트 기자 지구의 피라미드는 태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마야의 치첸이트사 피라미드는 춘분과 추분에 뱀이 내려오는 듯한 그림자 현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만큼 밤하늘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하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고 인류가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하늘이 더 낯설어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항공기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직각으로 방향을 바꾸며 소리도 없이 하늘을 가르는 물체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별똥별도, 전투기도, 풍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지구에 나타나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 속으로 스며들었고 수많은 과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UFO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늘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냉정한 과학적 증거와 레이더 영상과 사진이고 다른 한쪽은 수천 명의 목격자 증언입니다. 그 증언들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제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 UFO 시대의 진짜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연합군과 추초군 조종사들은 모두 후파이터라는 빛나는 구체가 자기 비행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비밀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7년 6월 24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북서부에서 소방 항공회사를 운영하던 민간 조종사 케니스 아놀드는 그날 평소처럼 워싱턴주 첼라리스에서 작은 단발기 켈레어로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야키마였고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시야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약 2800m 상공에서 카스케이드 산맥을 지나며 레이니어 산에 눈 덮인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미 해병대 수송기 C-46이 레이니어 산 근처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발견자에게는 $5,000의 포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놀드는 잠시 운명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비행 경로를 바꿔 산맥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날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원래 경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선광이 번쩍였습니다. 아놀드는 순간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주변을 살폈지만 레이더에는 20km 떨어진 DC-4 한 대만 찍혀 있었습니다. 30초 뒤 또다시 연속된 선광이 터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9개의 금속성 물체가 완벽한 대열을 이루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양은 반원형이거나 나처럼 생겼고 햇빛에 번쩍이며 마치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아놀드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마치 물 위로 튕겨지는 접시처럼 날아갔다고 표현했는데 바로 여기서 플라잉 소서, 한국어로 날아다니는 접시 혹은 원반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시계와 산봉우리 사이 거리를 재며 속도를 계산했는데 놀랍게도 시속 1900km를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P-80 슈팅스타조차 시속 600km 정도였으니 3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소리도 없고 연기도 없고 날개도 꼬리도 없이 산맥 사이를 자유롭게 누볐습니다. 아놀드는 야키마에 착륙한 뒤 떨리는 손으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나도 봤다는 제보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만 700여 건 이상의 원반 목격 보고가 접수되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저녁 9시에 하늘에 빛나는 원반 수십 개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도 유명한 사건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66년 4월 6일 호주 멜버른 근교 웨스톨에서는 아침 체육 시간에 2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 옆 풀밭 상공에 떠있는 거대한 은회색 타원형 물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물체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잠시 뒤 다시 나타났을 때는 호주 공군 전투기 5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과학교사였던 앤드루 그린우드 씨는 녹색 빛이 나는 은색 원반이라고 증언했고 그날의 목격자들은 지금도 매년 모여 그날을 기억합니다. 미 공군은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1947년 12월 30일에 최초의 공식 조사기구인 프로젝트 사인을 만들었습니다. 천문학자 앨런 하이넥 박사가 참여했는데 그는 처음에는 극도로 회의적이었지만 237건을 분석한 결과 32%는 천문 현상, 35%는 풍선이나 새였지만 나머지 20%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1949년에 종료되고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프로젝트 그루지로 바뀌었지만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1952년에 시작된 프로젝트 블루북은 17년 동안 1만 2천 건 이상을 조사했고 공식 결론은 대부분 오인이었지만 700여 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하이넥 박사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가까운 비행, 클로스 인카운터스이라는 분류법까지 만들어 UFO 연구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1961년 9월 19일 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살던 베티와 바니 힐 부부는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마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베티가 하늘에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빛은 거대한 팬케이크 모양의 물체였고 부부는 차를 세우고 망원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바니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고 창문 너머로 회색 피부에 큰 검은 윤을 한 생물체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둘은 2시간 동안 기억이 끊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가 멈춰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베티의 드레스에는 지퍼에는 지구에 없는 미지의 분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악몽과 불면에 시달렸고 결국 보스턴의 정신과 의사에게 최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면 속에서 그들은 납치되어 우주선 안에서 의료검사를 받았다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베티는 생물체가 보여준 3차원 별지도를 그렸는데 놀랍게도 2015년에 천문학자 데이비드 톨렌이 분석한 결과 그 지도는 제타 리티큘리 성당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961년 당시에는 그 별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75년 11월 5일 미국 애리조나주 아파치 숲에서 임업 노동자 트래비스 월트는 동료 6명과 함께 퇴근길에 금빛 원반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간 순간 청색 광선에 맞고 쓰러졌고 동료들은 트럭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5일 동안 실종되었던 트래비스는 갑자기 나타났고 우주선 안에서 작은 회색 생물과 키 큰 금발 생물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나무들은 그루터기는 그 후 85배 빠르게 자랐다는 과학적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6명의 동료는 모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1989년 뉴욕 맨해튼에서는 린다 나폴리타노라는 여성이 새벽 3시에 12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끌려나가 푸른 빛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23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경호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의회는 여러 차례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전직 정보장교 데이비드 그로쉬는 미국 정부는 수십 년간 추락한 비인간 기원을 가진 비행체와 생물체를 회수해 비밀 역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펜타곤 산하 AARO 전역력 이상현상 해결사무소는 매년 수백 건의 새로운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물리법칙을 벗어나는 비행 특성을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전직 국방부 정보 담당 고위 간부 루이스 엘리존도와 해군 제독들이 출석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넓고 깊습니다. 수조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고 그 별들 주위를 도는 행성 중 상당수는 물과 산소와 온화한 기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신 관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형 행성을 수천 개 발견했고 그중 많은 곳에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방문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언젠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다 이상한 빛을 발견한다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가장 흥미로운 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